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드디어 이제 비명계와 그다음에 친명계의 전쟁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천에서요. 다선 중진 의원들 험지로 가라. 일단 폭탄 선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명계와 친명계 이런 내절이 이제 드디어 이제 폭발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관련 이 뉴스를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YTN에서 최근에 조사한 여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제가 KBS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YTN 대표적인 좌파 반정부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추석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추석 민심을 담은 조사가 나올 텐데 과연 어떻게 이 여론의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을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직전의 여론조사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창훈 판사, 아직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유창훈 판사 이거 판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드디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증언 청원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국민청원에 동참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창훈 판사, 이제 이재명한테는 어마어마한 아주 초대형, 단군일의 제가 보기에는요, 최대의 선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군일의 최대의 선물이 지금까지는요, 과거 이제 권순일 개입 의혹이 되고 있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에 따른가 최초 제1호 단군일의 최고의 선물이었다면 이번에 내린 유창훈의 기각 결정이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단군일의 제2호 선물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에게는 대형 선물을, 그리고 문재인에게는 대형, 이 재앙을 남겨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 예, 문재인이 잠을 못 자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이게 이제 주동식 칼럼에서 나온 건데요. 그와 관련된 이 칼럼의 흐름을 칼럼의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여당에서 불고 있는 물갈이론 이 실체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당 조용천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여당에서도 접전지 44곳은 미리 즉 이 접전지 44곳이 어디입니까?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기 공천을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게 누구의 이제 핸드폰이냐? 바로 김기현 대표의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이 핸드폰을 이 카메라가 잡았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요, 접전지 44곳에 대해서는 즉 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기 공천에서 일찍이 말하자면 이제 작전을 선거전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44곳을 조기 검찰을 검토하고 있다. 요거는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김기현 대표한테 건의한 보고서의 일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네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지금 내부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야당에서 다선 물갈이론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러한 정책 건의를 정책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기득권 교체를 낼 거고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3선, 4선, 5선 해오던 지역구를 버리고 험지행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다선 의원의 물갈이론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홍익표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미 본인이 내리 3선했던 이 성동 여기를 떠나서요. 지금 이제 서초을에 둥지를 들고 서초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이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성동 지역을 버리고. 그래서
이 홍익표 의원이 오히려 이렇게 선도적으로 먼저 내가 떠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다른 다선 중진 의원들한테도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 압박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이 불이 붙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명계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명계 측에서는 이게 이제 비명계 물갈이 하는 작전의 일환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발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도 현역 의원은 50% 그리고 다선 의원은 75% 물갈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갈이론을 먼저 일반화시키는 것이 고유의 집도끼들, 지지층의 확보는 물론이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이 소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다선 물갈이론을 아주 전격적으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요, 이게 현실화 될지 여부도 또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 과연 우리 그러니까 여당에서도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미 44석을 조기 공천하자. 이런 지금 이제 문자가 이제 언론에 포착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기 공천도 조기 공천이지만 제가 보기에도요. 물갈이,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를 하지 않고서 지금 우리 여당이 과반 이상의 당선자를 확보한다.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그래서 지금 YTN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YTN 여론조사를 자료 화면과 함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게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냈던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의 내용인데요.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여론조사를 뭐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나름대로 25, 26일이니까요. 바로 이제 추석 직전 여론조사가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미 이 YTN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34.4%,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27.0%, 그래서 7% 정도의 차이가 지금 우리가 뒤지고 있어요. 이거, 그렇게 간단하게, 이건 YTN 좌파잖아. 이렇게 해서 버릴 그런 지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지역별로 보면은요, 이제 서울에서는 뭐 거의 팽팽합니다. 31.7대 31.8. 그리고 이제 수도권, 경기 인천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밀려요. 39.2대 21.0.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이요, 253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역구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데 이 수도권에서 18%나 밀리고 있고 경기 인천, 그리고 서울은 팽팽하게 맞서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청도에서도 31.3대 30.6. 이제 우리 충청도 여론은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된다. 이런 점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뭐 호남은 뭐 그렇다고 쳐요. 52.4대 7.1. 그런데 민주당이 호남에서 52.4 밖에 못 넣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싸울 여력이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TK 지역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43.4대 46.9. 그리고 부울경 지역은 우리가 다소 앞섭니다. 32.9대 31.3. 그리고 강원 제주는 우리가 29.5대 27.1. 다소간 앞서고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신중한 그리고 적극적인 공세 전략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20대 하고요. 20대하고 20대에서는 우리가 좀 3% 정도 밀리고 30대에서는 뭐 거의 비슷하고요. 40대는 뭐 콘크리트 지층이니까 52대 15로 우리가 한 뭐 27%, 37% 어마어마하게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대에서도 밀려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우리가 지금 밀리는 현상입니다. 60대 이상만 40대 29로 13% 정도 앞서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런 다선 물갈이론을 그렇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기에는 굉장히 중대한 전략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YTN 조사에서도 이번 검찰 수사 이거는 탄압 수사가 아니고 정당 수사 이게 47.6 그리고 탄압 수사다 40.6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 7% 정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리고요.
분당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분당 가능성까지는 낮게 보는 게 이번 YTN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어요. 48.8대 35.6.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울경은 그래도 우리한테 유리한 지역인데요. 부울경에서는 정권 안정론이 52.8 그리고 심판론은 41.4인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게 아니라 국제신문에서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한테 조사한 부산 지역의 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지역 여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참고적으로 YTN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4.2대 부정평가는 60.4가 되겠습니다. 예, 60.4. 그리고 이번 총선 심판론과 관련해서 이 YTN의 이 보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요. 자,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게 74.6%가 되는데 20대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투표율이 낮아요. 58.2. 60대 이상에서는 84.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지금 이게 정권 견제론 38.9고요. 정권 심판론 이게 이제 이거 이제 심판론보다는 이제 안정론이죠. 심판론이 38.9고 안정론은 29.8. 그리고 적극 투표층에서는요. 지금 민주당에 투표하고 하겠다. 즉 심판론이 43.8. 그리고 안정론은 34.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되고 서울 유권자들은 33.3%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투표는 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요.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게 44.8, 국민의힘이 24.8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정하지 않았다가 유보층이 한 25%. 그래서 이 유보층 25%를 누가 잘 잡아내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물갈이론, 이 물갈이론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형국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가는 형태로 대대적인 인물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의 이 주장을 하나의 친명계 대 비명계 간의 싸움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총선 큰 그림 속에서 나오는 이런 전략 중에 하나다. 이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무거운 신호로 받아들이고 다 거기에 가름하는 상 전략을 내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유창훈 우리 이제 판사죠.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징계 문제. 지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신자유연대의 김상진 대표가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캠페인은요. 바로 유창훈을 징계해달라. 왜 그러냐?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신구속 사무처리의 이 대법원 예규 여기에 이제 위반한다. 그래서 저도 이미 예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법조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규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인용을 해서요. 징계 청원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징계 청원서가 굉장히 길어요. 헌법 103조, 그리고 예규 48조 1조 4항, 요런 걸, 이런 법규를 위반했다 이거죠. 이런 명백한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판사는 이제 법관징계법이 있는데 법관징계법 2조에 따라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징계 청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십사.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일동 이런 이름으로요. 이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가 이런 청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 캠페인에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의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김상진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원 캠페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유창훈 판사의 기각 결정문의 이제 문제점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증거인멸 우려만으로써 영장을 발부해줬지 증거인멸에 대한 직접적 이 근거, 개입 근거가 없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별로 없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27일자 조선일보에서도 이번 기각 이 결정은 바로 대법원의 이 판사 그 예규에도 이제 어긋난다. 인신 구속과 관련된 사무 규칙 예규에도 어긋난다. 요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징계 청원의 이 법적 근거를 보면은요. 헌법 제103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리고 헌법 108조를 보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은요.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바 있고 이 예규 48조 제1항 4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이미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에도 깊숙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증거인멸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로도 충분하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염려가 없다. 앞으로 증거인멸에 개입할 우려는 없다. 그 이유가 바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논리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더욱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원서에도요,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측근의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단지 그가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는 인신구속의 사무처리에 관한 얘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유창훈 판사는 법관징계법 제2조에 정한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의 행사이다. 대법원장에게 유창훈 법관의 직무상 법을 위반한 점을 들어서 징계할 것을 청원한다. 향후 인신구속 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장의 직무 감사를 실시해서 전수조사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영장, 이 청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마지막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꼭 참여하셔서요. 그야말로 우선 참여자가 수십만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 수십만의 청원 참여이 나오기까지 최단 시간 안에 이루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좌파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유창훈 판사가 결국은 문재인을 잡아먹었다. 이러한 칼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자료화면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제 주돈식 칼럼이 되겠습니다. 주돈식 칼럼. 이 주돈식 칼럼은 이제 최보식 언론에 나와 있는 칼럼인데요. 이재명 제목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명 영장 기간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잡지는 않았지만 결국 유창훈이가 문재인을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우회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칼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칼럼의 시도 부분은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사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법리에 충실한 그런 이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결과를 낳아줬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 체제가 이 기각 때문에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 더 불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오히려 내재된 갈등이 보다 선명하게 폭발될 것이고 친명과 비명은 어느 쪽도 확실하게 당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 당은 현재와 같은 무한 혼란, 진흙탕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내년 총선 대비해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번에 구속이 됐어도 민주당 혼란이 수습되기는 쉽지 않은데 이재명은 아마 옥중 공천도 불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문재인과 같은 당 원로 그룹이 볼 때 당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개입한 공간은 이재명이가 구속됐으면 더 넓어졌을 것이고 그나마 비교적 무난하게 당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는
경로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동식 이 칼럼니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근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수습책도 불가능하다. 예, 어떠한 수습책도 불가능하다. 마치 한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침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 항로를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무한 표류하는 거대 선박이 될 것이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필연적인데 그 추태가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누가 좀 더 정상적인 세력, 집단처럼 보이냐를 둘러싼 경쟁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뭔가 거창한 시도할 필요도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그냥 정상적인 내부 규율이 작동하는 집단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면 이긴다. 요 대목도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그 주동식 이 칼럼니스트의 이 칼럼 중에 부분적으로는 저도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결론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제일 골치가 아픈 이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일 것이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손을 뗄 수도 없다.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어떤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릴 것이다. 어떤 소리? 째깍째깍. 그거 시계 바늘 소리다. 왜? 문재인 구속영장 떨어지는 날이 다가오는 바로 시계 바늘 소리다.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이재명 구속영장보다도 문재인 구속영장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을 거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이제 통계 조작과 관련된 지금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 의뢰.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거 각적으로 지금 수사에 착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 조작에 의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재명의 이번 영장 기각 설련 좀 이제 보완해서 재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을 은근히 좀 잘하게 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저는 말이죠. 영장 검찰에서 재청구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난 12월 말에야 가능할 것이다. 왜? 중간에 다시 대법원 내규에 의하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되기가 쉽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 이거 또 친다? 이거는 이제 바위에 달걀 던지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재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시점은 이제 연말까지 늦어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통계 조작 수사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문재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보기에는요, 검찰 재청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병우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쳤어요. 근데 이제 우병우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지 않나. 왜냐면 자칫, 만약에 연말에 쳤는데, 이게 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총선은 완전히 날아간다. 그러니까, all or nothing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예, all or nothing 게임. 과연 이거는 이제 거의 도박 수준이 되는데, 과연 검찰이 그런 도박 수준을 할 것이냐. 예. 자, 그래서 재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불구속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 이번 이제 추석이 끝나면 이제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 이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서둘지를 않아요. 그 서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제 추석 이후라고 해도 뭐 벌써 10월 3일이면은요, 벌써 이제 1, 2, 3, 벌써 수요일 날, 이제 첫 근무가 되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저 의견을 또, 그때 가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구독과 좋아요. 제가 연말까지 100만은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90만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